다들 너무 바쁘게도 살고 덥기도 하고 오늘 제가 이제 뭔가 진행하려던 게 좀 늦어져가지고 늦게 들어와서 너무 죄송하고요. 오늘 제가 진행할 건 한번 제목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선생님들 시작!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좀 불편하신가요? 소리를 다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재미있게 빠져드는 헌법 여행. 헌법 여행. 네, 네, 재미있게 빠져드는 헌법 여행. 네, 제가 헌법을 친구들이랑 이제 나눴던 연령대가 초등, 중등, 고등이었고요. 저는 이제 헌법을 좀 딱딱하지 않고 말랑말랑하게 어떻게 하면 친구들과 이거를 가지고 자유롭게 놀 수 있고 헌법 아래 상상할 수 있고 헌법을 좀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갖고 인천에 있는 헌법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이제 동대로 인천에 사는데 동대로 야심한 밤에 여자 4명이 올라가서 드립답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헌법의 헌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일단은 관점은 뭐냐면 이 혼탁한 지금 대한민국의 이 질서 안에 헌법은 무엇을 담고 있고 우리는 어떤 걸 아이들과 나눠야 될까? 헌법을 좀 편하게 친근하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라고 만든 프로그램 제목이 뭐였냐면 렛츠고 헌법 여행이었어요. 앞쪽에 렛츠고 영어가 좀 들어가서 좀 그렇긴 그런데 그래도 나름 온마을 프로그램이라고 저희 동네에서 마을교육 공동체에서 했을 때 많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재밌게 진행을 했고요. 일단 보면 화면 자체랑 글씨가 어떻게 보이세요? 좀 느낌 자체가 딱딱하지 않고 좀 재밌을 것 같고 지금 좀 무거운 얘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이렇게 막 말랑말랑하게 얘기해도 괜찮으신 거죠?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떠나요 하면서 헌법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헌법 커뮤니티 강사 김지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같이 인사해요.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렇게 네, 한 다음에 바로 헌법으로 들어가면 어떨까요? 헉헉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선글라스 낀 게 아주 굉장히 쾌쾌먹은 제 예전 사진이에요. 근데 이제 저를 표현하는 여기에 진짜가 2개가 있고요. 가짜가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한번 같이 맞춰볼게요. 첫째, 제 지금 줌 화면 안에 보이는 저의 모습을 가지고 한번 맞춰보시는 거예요. 아마 이 문제를 접하신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네, 틀려주시길 바랍니다. 재미를 위해서. 첫째, 송충이를 우리 송충이 다 기억나시죠? 송충이를 맨손으로 잡을 수 있다. 어떠세요? 잡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있다. 자, 2번째. 노래자랑 인기상 수상 경력자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아니다. 충분히 올라가죠. 네. 자, 토끼 18마리를 키웠다. 저는 지금 헌법 커뮤니티 강사로 와 있는데, 동물에 관련된 이야기?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3가지 질문 중에 진짜가 2개가 있고 가짜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화면 안에 계신 선생님들은 하나, 둘, 셋 하면 손가락을 피셔서 어떤 게 가짜일지 한번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네. 마음의 준비가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몇 번일까요? 2번. 1번. 그렇죠. 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한유 선생님. 저 너무 연약해서 송충이 못 만질 것 같죠? 우리 이명필 선생님 2 하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자, 여기에서 진짜 가짜가 하나가 있다라는 게, 자, 정답은 두구두구두구 2번이었습니다. 제가 이 퀴즈를 낸 동기가 있어요. 왜냐면, 바로 헌법으로 들어가면 아이들이 좀 딱딱하고 이제 수업의 단계가 도입 전개 결말로 우리 대체적으로 교육학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도입에는 아이들이 헌법을 흥미를 느낄 수 있게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저처럼 여기 진진가나 초성 퀴즈나 해서 이 헌법은 딱딱하지 않고 재밌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끌어갈 수 있어라는 느낌을 주도록 도입 부분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써서 아이들과 함께 도입을 넘어 전개로 가는 과정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또 뜻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송충이를 맨손으로 잡을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생각하신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요거는 1번은 저의 진짜 흑역사예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동창회를 딱 갔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동창회를 가면 있는 거 없는 거 하여튼간에 좀 이렇게 하면서 가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가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야, 김이사! 그래가지고 딱 뒤를 몰아봤더니 어떤 남자친구가 저를 불러 세우더니 앞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이렇게 숨겨진 흑역사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저 초등학교 출신이 아니라 국민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마다 애국주의를 했는데, 선생님,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호나 말씀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이 모여서 듣고 있는데, 제가 그날따라, 네, 송충이를 어디에서 치밀하게 준비를 했는지, 제 대각선에 있는 남학생의 옷을 젖히더니 거기다가 넣었대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에서 레이저를, 우리 지금 선생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우리 이사장님께 여쭤볼게요. 자, 이사장님 같으면 꿈틀거리는 학생을 잡아가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송충이를 넣은 저를 잡아갈 것 같으세요? 자, 아쉽게도 뭐냐면 선생님께서 제가 송충이를 넣는 장면을 발견을 못 하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그 남학생이 끌려가서 아주 진짜 죽도록 혼났다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기서 문제는 저는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안 나죠. 안 나서 그 친구 앞에서, 초등학교 동창들 앞에서 우아한 척하고 갔거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딱 저보고, 야, 우아한 척 하지 말고 앉아. 그 뒤로부터 저한테 우아란 단어는 사치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됐고, 요 이야기는 왜 하냐면, 제가 생각하는 나와 저를 바라보는 우리 공동체 안에, 대한민국 안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 선생님들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주장, 나의 생각들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에 대한 생각도 필요하다. 이게 이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친구들이 이런 걸 좀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잘 마무리를 할 때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이 생각하는 나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 안에 우리 반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까를 고민을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게 지금 이 2번은 친구들한테 꿈과 희망을 줘야 되잖아요. 제가 여기에다가는 헌법소원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런 문구를 넣어서 진행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선생님도 지금 헌법 커뮤니티 더 이렇게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꿈을 꾸고 있다. 우리들 안에 잠재력을 좀 꾸집어내서 헌법도 공부도 하지만 내 안에 숨어져 있는 장기도 최근에는 어떠냐면 학교 현장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좀 띄워주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동일하게 숨겨진 장기를 좀 드러낼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제가 수업하는 그 시간 동안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이런 걸 넣었고요. 18마리는, 토끼 18마리는 진짜이기도 한데 저희 딸이 항상 문제입니다. 맨날 주워오고 얻어오고 그러다가 이제 토끼를 어떻게 데리고 와가지고 얘네들이 번식이 빨라서 18마리를 낳는데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 토끼 18마리는 자, 혹시 선생님이 토끼 18마리를 키웠는데 선생님보다 마리수가 어, 많다라고 생각하는 친구 이야기해 주실 친구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만만한 질문이에요. 헌법하니까 딱딱한 질문, 자, 기본권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세요 이런 것보다 본인한테 일상생활에 친근한 주제로 말문을 트이는 역할을 좀 하거든요. 자, 우리 그러면 선생님들 중에서 토끼 18마리보다 더 동물을 키워본 경험이 있다 하신 선생님이 계시면 손 들어주세요. 시킬까요? 자, 그러면 아이들이 막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요. 18마리? 선생님 하는 말이보다는 좀 많아야 되겠는데? 하면서 막 손들어요. 선생님, 저요. 네, 어떤 거 키워보셨나요? 하면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1순위는 뭘까요? 구피. 구피 아시죠? 구피를 많이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또 많이 얘기한 게 뭐 고슴도치, 최근에는 뭐 다양한 동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떤 걸 또 얘기하냐면, 저는 이제 학교를 많이 돌아다녀 보니까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던 에피소드가 있는데, 한 친구가 막 손을 드는 거예요. 선생님, 저요! 저 200마리도 키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키웠다라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자, 쭉 얘기를 할게요. 그 친구가 선생님 저요. 저 하루살이를 키웠어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도 하루살이를 키웠다라는 거 인정해 줄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그래요? 그럼 우리 친구가 하루살이를 키웠다고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는데
그 증거를 선생님이 그러면 선생님을 설득 한번 시켜보세요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제가 여름휴가 갈 때요 엄마가 수박 먹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했는데 버리지 않고 책상 위에 두고 갔더니 일주일 갔다가 오니까 뭐가 생겼어요? 하루살이가 200마리 생겼어요. 자, 여기서 질 수가 없죠. 자, 그럼 하루살이가 생겼는데 친구가 그거를 어떻게 키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생긴 건데. 네. 선생님, 자, 보세요. 그 공간이 어디예요? 제 방이죠? 제가 그 친구들이 잠자리를 제공했죠? 그리고 수박 껍질 누구 거예요? 제 거잖아요. 제가 잠자리와 먹이를 제공했으니까 제가 키웠다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선생님들? 키웠다고 해줄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하면 끄떡끄떡 한번 해주세요. 그쵸?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라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진행하는 헌법 시간은 정답이 있다기보단 친구들이 다양한 상상력으로 나의 마음과 몸과 생각들을 자유롭게 풀어놓으면 된다라는 도입이었는데 설명이 좀 더 길었네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에 나가실 때 내가 생각하는 주제, 내가 학급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재밌는 진가를 이렇게 좀 막간을 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은데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만들어 볼까 어떻게 할까요? 지금 만들까요? 넘어갈게요. 지금 9시가 네, 됐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도 다음에 만날 시간까지는 나에 대한 진진과 꼭 숙제 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건 어떨 때 필요한 물건일까요? 우리 어떨 때 필요한 물건일까요? 아이고. 해외여행 갈 때 필요한 물건들인데 우리 친구들이 여행을 간다고 하면 이 물건들 꼭 필요할까요? 필요하겠죠. 네. 그러면 선생님이 헌법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도 이 여행할 때 찾아졌어요. 궁금하시죠? 제가 여행을 가는데 헌법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왜 생각이 들었는지, 저는 진행할 때 약간 딱딱한, 이런 약간 조항을 들어가기 전에 말랑말랑하게 스토리로 좀 풀어내는 스타일입니다. 다 우리 선생님들마다 풀어내는 스토리들이 좀 다르시니까 그것들은 나는 어떻게 도입을 만들고 어떻게 풀어내실지에 고민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는 그때 제가 수업을 만들 때 공항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행을 가려고 또 제가 가장 주로 좀 삽입하는 것들이 현재 아이들한테 인기 있던 드라마, 영화, 최근에는 웹툰을 많이 보더라고요. 제가 이제 웹툰을 아직 섭렵하지 못해서 삽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걸 통해서 이제 어느 날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가만히 이제 여행을 가려고 하면 두세 시간 전에 먼저 가 있잖아요. 두세 시간 먼저 가 있어서, 그냥, 다 수속을 마치고 기다리면서 뭘 보게 됐냐면, 여권을 보게 됐어요. 여권을 딱 보게 되니까 거기에 어떤 문구가 있었냐면, 우리가 그냥 여권하면은 누구한테나 발급이 되고 조건 없이 발급이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 주민등록증 필요 있을까요? 안 되죠. 지금 여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 갈 때는 이 여권이 반드시 필요한 서류인데 그거를 가만히 보다 보니까 저를 딱 사로잡는 장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 장이 있는데 어떤 장이 저를 사로잡았을까요? 어떤 장이 사로잡았냐면 여기에요. 자, 헌법을 한 두 번째 장 정도 넘기면 이게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대한민국 국민이 이 여권 여권 소지자인 소지인이 아무 아무 지장 지장 없이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시고 필요한 필요한 모든 모든 편의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관계자 여러분께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약간 좀 여행을 하거나 그럴 때 좀 기분이 센치해지거나 그러는데 이 문구가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 중에서 어떤 문구가 사로잡았냐면 내가 누구인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고 편의를 제공한다고 그리고 그 관계자한테 요청을 한다는 이 문구가 자신감이 자존감이 쭉 올라가는 느낌이었고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요청한다고 하면 나의 숨겨져 있는 내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나의 권리는 어디에 담겨져 있을까라는 고민을 갖고 그때부터 다양하게 대한 정치 제도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서 지금 현재 나는 여기 헌법 커뮤니터로 서 있다라고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도 진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친구들이랑 헌법으로 만날 때 나는 왜 헌법을 전달하고 싶은가? 아까 진진가도 있었지만 이렇게 다양한 스토리를 친구들한테 좀 다가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쓰셔도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보는 게 지금 어떤 게 보이세요? 여권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권이 보이는데 다 아이들이 요 화면만 틀어주더라도 아이들이 와 이렇게 놀래요. 왜냐면 우리가 보는 거는 지금은 색깔이 전자여권으로 바뀌었을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작년만 해도 우리 여권 색깔은 녹색이 더 많았잖아요. 그런데 색깔이 뭐 붉은색, 녹색 다양한 색깔을 친구들이 보면 아 다른 나라, 다른 문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뭐 그래서 이제 이런 장면을 사용을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 그러면 여기 지금 계열로 나눠보면 녹색 계열, 붉은 계열, 파란색 계열로 보여요. 자 그러면 이제 친구들한테 또 질문을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럼 붉은색은 어느 나라에서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 그럼 붉은색은 어느 나라들이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가요? 우리 가장 집중하시는 이명필 이사 저기 지부장님, 네 어느 나라에서 많이 사용하실까요? 붉은색은 사회주의 국가인가요? 네, 딩동댕. 네, 맞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붉은색을 많이 사용하셔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나갑니다. 자, 파란색은 어느 국가, 이제 어떤 성향을 띠인 국가에서 많이 사용하실까요? 우리 고현희 선생님. 네? 어디? 파란색. 무슬림이요? 이슬람교. 땡. 예. 자, 막 이렇게. 이슬람 아닌가요? 파란색은, 유럽 국가, 미국에서 파란색을 많이 사용하고요. 지금, 제가 녹색이라고 그랬나요? 파란색이라고 했나요? 녹색이라고 했나요? 파란색. 네. 파란색은 유럽 국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자, 녹색 국가.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슬람 국가에서 녹색, 여권들을 많이 사용한대요. 근데 꼭 붙여줘야 될 게, 그럼 선생님, 우리가 이슬람인가요? 라고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권의 표지색은 어떻게? 나라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대체적으로 대략적으로 그렇더라. 제가 또 이런 거 넣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헌법으로 수업을 하지만 지적 소양 그다음에 자기들이 좀 요 것들을 확장할 수 있는 이 수업이 끝나더라도 도서관에서 한번 좀 찾아볼 수 있는 거리들도 이렇게 좀 구석구석 넣어놔서 헌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변에 다양한 것들을 관심을 둘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노하우처럼 이것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세계 여권을 했는데 여권도 순위를 매기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알고 계시나요? 여권에도 순위가 있어요. 자, 뭐 이게 무역하는 거, 경제력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점수를 내서 여권 순위가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우리나라는 여권 순위 한 몇 위 정도 할 것 같습니까? 2위요. 2위요? 예. 또 2위? 아니면은 어떻게 더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죠, 우리나라 순위가. 네, 맞습니다. 우리 지금 선생님이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2위라고 하면 깜짝 놀라요. 우리나라가 여권 순위가 2위에서 3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우리가 여권만 있으면 무비자로 여러 나라를 여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제가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건 연예인들 중에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여권 이거 보면은 다른 나라에서 와가지고 뭐 드라마나 예능을 하시는 분들이 이 여권을 굉장히 탐내고 그다음 여권에 대한 에피소드를 많이 풀어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외교를 맺고 갈 수 있는 국가가 여기 지금 살짝 안 보면 뭐 150 몇 개라면 예전에 많이 활동했던 아프리카인가 그쪽에서 오신 그분은 한 53개 정도밖에 안 된대.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여권만 있으면 수속받고 바로 갈 수 있지만 그 친구는
53개의 나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나라에 직접 전화를 해서 야, 얘가 지금 가려고 하는데 이 목적이 맞니? 다양하게 물어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본인이 공항에 와서 기다릴 때 12시간까지 8시간에서 10시간 이상을 본인은 여기에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건 여권이다. 이런 에피소드도 살짝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기가 지금 공동3위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순위가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2위에서 3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제 화면을 가로막고 잠깐만 옮길게요.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한테 헌법은 뭘까요? 나에게 헌법은 뭘까요? 우리 지금이 오늘이 9차잖아요. 우리 1차부터 8차까지 들으면서 나에게 헌법은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 나에게 선생님이 헌법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선생님들은 스스로에게 어떤 답을 하실지 발표해 주셔도 되고 댓글창에다가 한번 적어봐 주세요. 1번으로 이사장님께 여쭤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거든. 네, 이럴 때는 나에게 헌법이라는 거는 하에 문장으로 딱 얘기를 해주는데 짧게 갑니다. 이사장님, 나에게 헌법이란 내비게이션. 오우, 네, 좋습니다. 우리 예. 서건자 이사님, 나에게 헌법이란 안 들려요. 음소거 해주세요. 아, 예. 맛집입니다. 소개하고 싶은. 네, 오, 좋습니다. 우리 고현희 선생님, 나에게 헌법이란 네, 나를 지켜주고 돌봐주는 부모님 같은 거? 와우. 와우, 좋습니다. 우리 고경희 선생님, 나에게 헌법이란 나에게 헌법이란 나의 자존감이다. 우와. 우리 한인수 선생님, 나에게 헌법이란 공중 도덕이다.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헌법에 관심 있는 친구는 딱딱딱딱 나와요. 그런데 한 5명 정도 하다 보면 그래? 내가 지금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선생님 눈치를 보니까 끝까지 시킬 것 같네. 나도 뭐라도 생각을 해놔야 되겠네. 라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겠죠. 이렇게 쭉쭉쭉 시키면. 지금 마찬가지로 선생님들도 안 하려다가 저 강사 막 시키네. 라고 웃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박종성 선생님 화면 안에 계시나요? 네. 네, 나에게 헌법이란 헌법은 모든 저한테 헌법은 그냥 나의 정치적 나침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나한테 왜 해? 헌법이 뭔데 해? 라고 할 때 나만 해. 이게 좀 자신감이 좀 들어야 되더라고요. 많은 우리 이사장님 지금 내비게이션이라고 했고 나침판이라고 하신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제가 이 단어에 설득되지 않으면 알고 있어도 선뜻 안 나와요. 동화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진짜 나에게 헌법은 뭔가라는 고민을 갖고 일주일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질문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계속 헌법 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 사연 아까 좀 전에 제가 약간 공강에서 에피소드를 만들어서 사연을 얘기했던 것처럼 자 그러면 나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 지금 제가 안 나오는 동안 8차시까지 헌법에 대한 사연들을 이야기해 주셨을 것 같은데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왜 헌법을 듣는지. 헌법은 나침판이고 내비게이션이기도 한데 어떤 사연이 있으신지 한 분만 여쭤봐도 될까요? 자, 우리 고경희 선생님. 듣고 계시는 사연 있으실까요? 네, 직접적인 이유는 상하이에 있는 선생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아서인데요. 좀 다르게 생각하면은 저한테 이 기회가 온 것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의 운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네, 운명일 것 같다. 제 생일이 제 연절입니다. 우와, 네.
자, 이렇게 얻어 걸리는 에피소드 이제 저거 담아가는 거예요. 제 소중한 부하처럼 어디든지 쓸 수 있는 하나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액세서리처럼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잘 안 떠오르거든요. 안 떠오를 때 어떤 선생님은 물어봤더니 재헌절이 생일이에요. 얘들 멋지지 않니? 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는 그런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것들이 좀 풍성하게 있어야 우리가 헌법의 감수성 중에 어느 부분을 아이들을 좀 흔들고 싶은가 했을 때 그런 에피소드 다양한 사연들이 있어야 아이들의 마음을 좀 동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헌법에서 작동하는 대한민국은 나에게 무엇일까? 대한민국은 나에게 뭔가? 나에게 대한민국이란? 자, 또 이사장님한테 가겠죠? 자, 이사장님, 나에게 대한민국이란? 이런 대한민국이란 네? 나에게 대한민국이란 나의 삶의 터전, 죄송합니다. 끊겨가 생활의 터전, 삶의 터전. 터전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짧게 할 수도 있고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생각, 그다음 정치에 대한 생각, 다양한 것들을 약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수업 전체를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되겠다. 약간 아이들이 장난스럽다 할 때는 이런 질문을 좀 빼셔도 되고요. 수업에 제가 강의를 간 분위기를 읽을 때 이런 질문들을 사용해서 선지식이 얼마나 있나를 판단하고 싶을 때 이런 질문을 중간중간 넣어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헌법을 우리 지금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냐면 이 중에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부분이었거든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름은 뭐냐고 하면 아이들이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이전에는 어떤 나라가 있을까라는 질문도 잘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나라들 다 얘기해요. 고조선, 조선, 뭐 삼국시대, 뭐 신라 막 다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대한민국 이전에 바로 전의 이름은 대한제국이었고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분 누구신지 다 아시죠? 고종인데 이때와 지금 대한민국의 차이점, 얘가 지금 애니메이션으로 넣었는데 차이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뭐 이런 질문도 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하겠죠. 무엇을 읽었어요? 뭐를 했어요? 완전히 큰 차이점이 여기 대한제국은 왕이 주인이었던 나라고 대한민국은 누가 주인이었던 나라일까요? 지금 현재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고 법으로 얘기하면 법전 같은 것들이 없었던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헌법으로 작동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대한제국 사이와 대한민국 사이에는 일제 강점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했을지 그냥 역사로만 배워왔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했으면 이 사람들이 꿈꿨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를 좀 불러일으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정 강점기가 있었어. 굉장히 힘들었어. 이 사람들 괴롭혔어가 아니라 저는 그래서 제가 잘 설가는 영상인데 한번 볼게요. 노비는 팔 수도 있고 상속해 물려줄 수도 있고 기증하거나 저당 잡힐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노비의 한 사람의 가격은 얼마 정도였을까? 경국대전에 규정된 16에서 50세 노비의 가격은 저화 4,000장이었다. 이는 쌀 20석이나 면포 40필에 해당하는 값이었다. 노비는 선물로 줄 수도 있었는데 손자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거나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면 기쁨의 표시로 노비를 주기도 했다. 실제로 16세기 미암 유희추는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자 6명의 노비를 상으로 주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노비는 팔리거나 증여되는 경우 또한 원래 주인이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경우 새 주인을 모시게 된다. 노비 주인과 노비의 상하 관계는 윤리 규범으로 엄격하게 구분되었으며 주인은 노비에게
가혹한 형벌도 내릴 수 있었다. 관청의 허가를 받을 경우 노비를 형벌로 죽이는 것도 가능했다. 노비에게 주인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여기서 절대적인 짜일 때가 존재였다. 많아요. 맨 마지막 멘트가 주인이 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을 통해서 여기 지금 왕이 주인이었던 나라의 사람들은 양반이었어도 왕의 마음대로 노비의 신분으로 바뀔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이건 좀 단단인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삶이 지금 현재 양반이더라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노비의 삶과 같았을 것이다. 우리 지금 선생님들께서 생각할 때 이들은 어떤 나라를 꿈꿨을까요?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이렇게 굉장히 본인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이 사람들은 나를 지켜주는 나라, 나를 지켜주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어떤 게 필요했을 것 같으세요? 라는 질문을 감고 그래서 지금 헌법이 등장을 했고 헌법 중에 여기서 이제 전문을 할 때 그러면 전문에 어떤 문구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번 물어볼까요? 노비였을 때 어떤 사람들이 필요했을 것 같다고 우리 초등생 친구들은 이야기할까요? 자, 우리 서건자 선생님, 서건자 이사님, 아이들은 노비였을 때 어떤 나라를 꿈꿀까요? 음소거 해주세요. 음소거 해제해주세요. 천민의 신분보다 양반의 신분 사회로 태어나길 바라겠죠? 신분이 좀 높았으면 예, 좋겠고. 격상되길 자, 바랬겠죠. 그러면 예. 아니, 그 정상됐으면 사회를 봤기 좋겠고. 때문에, 네. 그 형은 아까 지금 영상에 네. 말씀하세요. 아니.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양한 본인의 생각들을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 고경희 선생님, 그러면 지금 노비들은 어떤 나라를 꿈꿀까요? 어땠으면 좋겠다 할까요? 영상을 봤더니. 저요? 네, 고경희 선생님. 네. 제가 맨 앞에 앉은 것 같아요. 잡고 싶어서. 지금 죄송해요, 선생님. 음소거를 해제를 하고 계셔가지고, 네. 대답이 빨리 나올 것 같아서, 네. 네. 차별 없이 사는 세상을 꿈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 한희수 선생님이 아까 영상을 봤는데, 어떤 나라를 꿈꿀 것 같아요? 한희수 선생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네. 나라를 꿈꿀 것 같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3.1운동도 하고 독립운동도 하고 만들어진 나라가 어느 나라?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 헌법에 이런 사람들의 생각, 염원을 담아서 우리 대한민국을 작동하는 커다란 헌법의 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생각 드시나요? 아닌가요? 그렇게 드실까요? 지금 헌법학자가 만들었지만 설명할 때 이렇게 약간 스토리로 접근을 합니다. 여기 추가적으로 뭔가를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 언제든지 받으니까 저한테 연락 주세요. 자, 그러면 이분들이 꿈꿨을까, 어떤 걸 꿈꿨을까 이야기를 하고 헌법의 전문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지금 헌법의 전문 많이 보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라고 하면 아이들이 깜짝 놀라요. 왜냐면 여기 숨 쉬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숨 쉬는 데가 마침표가 맨 끝에 하나만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문답으로 자, 여기에 나오는 전문자 몇 문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라고 또 질문도 해봐요. 그러면 여기 보면 아이들이 막 이렇게 해다가 뭐 세 문장이면 막 해요. 그러다가 이제 살핀 친구가 한 문장이요. 그럼 친구 어떻게 알았나요? 하면 마침표가 하나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희가 여기서 하면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단순간에 알려주고 싶어서 이걸 한 문장으로 만들었을까? 대단하지 않니? 선생님은 읽다가 죽는 줄 알았어. 우리 한번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볼까? 아까의 영상의 내용과 영상에 있던 행동들과 여기 전문을 보면 어떤가요? 그것들을 다 타파하고 싶어서 단어들, 키워드들을 다 정리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놓여져 있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하면 국민의 균등한 향상, 그 다음에 사회적 폐습과, 그죠? 노비도 있었으니까 불의를 타파하고 자유와 조화를 바탕으로
왕에서 이끌리는 제도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에 대한 내용들도 부각하고 여기서 또 제가 부각시키는 건 지금 진한 글씨 있잖아요. 요거는 누가 만들었을까? 대한민국이 아니라 요게 잘 많이 틀리는데 대한민국이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도 강조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볼까요? 다시. 여기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은 뭐가 있는지 질문해도 될까요? 우리 고현희 선생님, 가장 눈에 딱 띄는 질문, 아니, 키워드 뭘까요? 네, 저는 국민투표. 네. 네. 왕이 있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국민투표. 자, 우리 이사장님, 어떤 키워드가 가장 많이 보이세요? 눈에 확 띄나요? 이사장님, 어떤 예, 키워드가 가장, 네, 어떤, 찾고 계시는 거죠? 대한민국이란 나라 이름, 민국. 나라 이름. 민국.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우리는 또 같은 것을 보고 있어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들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같지만 다른 게 틀리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좀 상상하고 구체화하고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그런 것들로 전문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만들어졌나. 자, 그러면 여기 그 숫자가 들어간 게 3개가 나와요. 그러면 3.1운동, 4.19 이런 것도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했던 것 중에서 여기를 볼게요. 여기 지금 보면 3.1운동의 시위 횟수인데 저도 그냥 사회 시간은 3.1운동은 유관순 누나가 뭐 만세를 불렀던 운동의 이름은 3.1운동에 뭐 만세를 부르다 돌아가신 뭐 저기의 이름은 이 정도만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점 찍힌 곳들이 해외까지 다 3.1운동의 분기가 있었던 곳이잖아요. 이걸 보면서 이제 친구들은 와 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 역시도 3.1운동이라는 건 알지만 얘가 어떤 거였는지 구체적으로 좀 상을 그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지도를 사용했더니 애들이 와 대단하다. 3.1운동은 또 그러면 언제 얼마 동안 지속이 된 운동일까요? 이런 질문도 해서 3.1운동이 일회성으로 한 번 보던 운동이 아니다. 지금은 역사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알지만 예전에 했을 때는 3.1운동은 하루에 한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가 이제 3.1운동의 상을 어떻게 잡아줄까, 어떻게 친구들이 느끼게 해줄까는 우리 선생님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이들이 여기에서 3.1운동을 통해서 어떤 걸 느꼈으면 좋겠을까라는 생각을 담고 PT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하나만 더 설명을 해드리고 마치는 걸로 할게요. 제가 여기 전문이 있고 여기 총강이 있잖아요. 총강을 어떻게 만들었냐 잠깐 볼게요. 총강을 제가 호랑이 카드로 만들었어요. 대한민국 카드로. 이 총강을 알면 여기에 자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면 뭐가 나오나요? 이름, 종류, 나이, 주인, 영토, 장단점, 능력을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어떤 동물을 닮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들? 일단 호랑이를 닮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총강을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은 뭘까요? 그냥 대한민국. 그러면 우리 총강에서 대한민국의 종류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 요것들은 바꿔도 되는데 이거는 저희 동아리 선생님들이랑 제가 한번 아이디랑 쉽게 대한민국 카드로 좀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들었고 이 종류는 민주공화국 다른 뭐 왕이 뭐 이끄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 각각 개인이 주인이어서 나라를 함께 움직이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몇 살일까요? 이거 지금 고치지 않아서 나이는 틀려요. 100세 때 했던 거라 지금은 몇 살이죠? 103세인가요? 3세 맞죠? 4세인가요? 3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헌법 총강에서 주인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네? 네? 네. 대한 국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영토는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영토는 어떻게? 한반도와 부속. 네. 도서가 꼭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한반도는 땅을 의미하고 부속도서는 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잠깐 또 보면은 제가 이제 섬을 표현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짜잔. 이렇게 좀 감춰져 있는 건 이제 3조에 나오는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뭐라고 여기가 되어져 있을까요? 이런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한반도와 독도, 한반도와 무속도. 근데 그 부속도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친구들이 또 모르는 거 뭐냐면 우리 그 대한민국의 섬이 몇 개 정도 될까요? 이렇게 좀 내용이 헌법했다가 그럼 지리적인 위치도 중요하잖아요. 그 섬이 몇 개 정도 될까요? 우리가 이럴 때는 좀 업다운을 좀 써요. 그 막 어떤 친구가 50개요, 100개요 막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섬은 짜잔 엄청 많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거 뭐 자, 근데 이 중에서는 무인도와 사람이 사는 곳과 사람이 안 사는 섬까지 합쳐서 이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고선 아까 계속 이야기했던 게 그러면 우리나라 친구들이 나에게 대한민국이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질문을 통해서 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장점은 무엇인지 또 내가 생각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안 좋은 점, 단점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써보는 활동도 했었는데 아이들이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요. 장점은 뭐가 나오냐면 뭐 24시간 뭐 편의점이 있어요. 그리고 요 앞쪽에는 뭐가요? 외국인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담았어요. 외국인이 바라봤을 때 대한민국 이런 모습이래요. 첫 번째 사진을 보면 불이 꺼지지 않는 저 24시간 문화가 지금 코로나로 좀 잦아졌었지만 이전에 외국인이 놀러 와서 깜짝 놀란 게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거였대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그 교통카드가 있는 건 이렇게 많이 저렴해서 놀랐다고 이야기들도 하고요. 맨 오른쪽에 이 모습은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화장실을 보고 놀란대요. 이 화장실은 전라도 쪽에 내려가다 보면 그 화장실 뭐 선정하는 것에 대상을 받은 화장실의 모습인데 외국인들이 사실 뭐 어디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화장실을 보고 깜짝 놀란다고 하고요. 이 웃음 표시는 저희가 보면은 웃지 않는 얼굴이 있어요. 좀 미소를 안 짓는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보면 굉장히 친절하고 잘 웃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좀 청년경찰 요거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생각했을 때 치안이 너무 잘 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우리 지금 여권이 우리가 등수가 한 3등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갈 때 여권을 잘 챙기지 않으면 다른 나라들은 그런 것들 다 막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가방 같은 거 꼭 이렇게 앞에 카운터에 같은 데다 들고 가야 되지만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냥 가게 같은 데 갈 때 그냥 가방 두고 가잖아요. 우리 CCTV 지키는 것도 많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느꼈을 때 우리나라는 치안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쪽의 내용, 총강 전문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줘서 대한민국의 장점, 단점. 단점 이야기할 때 친구들이 뭘 많이 하냐면 선생님 땅이 좁아요. 분단 국가예요.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한번 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어떻고 그래서 나는 이 대한민국이 어땠으면 좋겠고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권리 조항, 기본권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의 사다리 역할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능력치에서는 뭐를 사용하냐면 별 스티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본인의 생각을 정리했다면 별이 5개.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개인 관점입니다. 별을 몇 개 주고 싶은지 이야기를 하고 왜 이렇게 두게 되는지 이야기를 해서 전문가 총괄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어떠셨어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사실 여기 더 많은데 제가 늦게도 왔고 시간이 이렇게 지나게 돼가지고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받아도 될까요? 궁금하신 거 질문해 주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선생님들. 네. 질문 받을게요. 교환을 직접 다 만드셨어요? 멈추셨나요? 강사님,
지금 아마 외부에서 줌 연결을 해서 잠깐 끊긴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환을 다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그 궁금하신 점, 선생님 강의 네, 끝나신 나갔다 거죠? 왔네. 김희 선생님? 네, 네, 예, 네. 예.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그 시간은 좀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좀 한 10분이라도 김희선 선생님한테 강사님한테 조금 궁금하신 점이나 꼭 해야 될 이야기 있으면 말씀하시죠. 강의안은 나중에 다 올려놓을 거거든요. 오늘 김희선 선생님 준비하신 강의안은 그 헌법 강의방에도 올려놓고 우리 헌법읽기 국민운동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겠습니다. 선생님들 너무 낯설게 초동으로 딱 접근해서 꼭 질문이 안 떠오르시죠? 네. 저 하여튼 질문 만나면서 있어요. 네, 네. 네, 초등학교에 그 초등학교 인지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거 헌법 강의하면서 이렇게 수업 중에 계속 선생님들이 해주셨던 우리의 부속이라고 했는데 헌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좀 고쳐 나갈 필요가 있다. 국조선상인데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닌가. 지금 그 마지막 장면에 대한민국 영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어떻게 이거는 아이들이 그런 얘기는 질문하지 않나요? 수업 시간에? 대한민국 영토에 대해서. 김희선 선생님. 저도 아까 그 질문을 하고 이게 싶었는데. 제가 계속 끊겨갖고, 끊겨가지고 추가적으로 답변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끊겨서 잘 안 들려가지고 답변 어떤 질문인지 잘 안 들렸어요. 너무 죄송해요, 선생님. 이제 아이들이 궁금한 점들이 많은데 저는 제가 김희선 쌤 그것도 영상이 끊기는데 고경희 쌤 제가 듣기는 저도 중간에 끊겨서 잘 못 들었거든요. 근데 무슨 이야기는 똑똑히 들었냐 하면은 영토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이 질문을 안 하느냐 그 질문 하셨죠? 네. 예. 저도 그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아이들이 분명히 한반도가 부속도서로 한다 하면은 북쪽에 있는 38 이북에 있는 북쪽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유엔에서도 명문화했는데 아이들이 분명히 그런 질문을 할 거거든요. 김희선 선생님 답변해 보시죠. 저는 이 부분은 다양한 것들이 이제 얽혀져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할 수도 있고 잘못된 정보,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떻게 축약을 하냐면 우리 친구들도 궁금하죠. 선생님도 궁금하고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함께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라는 식의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는 편입니다. 네. 선생님 그거는 헌법이 분명히 잘못되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한반도와 부속도서는 유엔에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승인이 된 건데 한반도와 부속도서가 다 대한민국 영토라 하면은 그 헌법을 나중에 개헌할 때 분명히 고쳐야 될 문제예요. 그죠? 고경희 쌤. 그리고 나서 탈북인들이 왔을 때 이게 지원을 해주는 근거가 된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분들도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이기 때문에
아, 통일 문제하고도 연관이 돼서 좀 깊이가 있는 요거는 네, 질문인 네. 것 같고, 예. 고경희 쌤 답변이 된 거예요. 그것만. 아, 네.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할 때 좀 열어놓고 그 질문을 받고 대답하실 수 있겠구나 하는 입장에 공감이 갑니다. 네. 예. 서권자 이사님 무슨 이야기 하신 거예요? 통일 문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또 통일 교육도 그동안 많이 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이들이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헌법 전문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이게 잘못된 표기다 아니다가 아니고 앞으로 이제 개헌도 하고 이러는 시점에는 이래 또 국민이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남북 관계에 대해서. 예. 근데 이게 남과 북이 각각의 분단된 뭐 조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지금 뭐 유엔을 걸어서 이 나라와 저 나라로 구분 짓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정서도 있을 테고 그동안에 계속 그 머리에 딱지가 않게 하고 우리가 꼭 이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통일이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 문제는 헌법이 잘못 기재돼 있다 이렇게 단정하기도 그렇지 않을까 해서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야말로 국민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이런 어떤 장도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 중에 하나고 개헌할 때 분명히 이제 그때 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저는 지금 김희선 선생님이 아주 현답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예, 다른 분들. 최재숙 선생님. 네. 저는 그 1948년에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고 유엔이 승인을 했잖아요. 그런 재헌헌법을 계속 이제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87년도에 이제 다시 이제 헌법을 이제 개헌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한 번도 개헌을 하지 않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은 91년도니까 그 전에 이제 개헌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그 영토를, 영토 구분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라고 보고 또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서 그냥 고치지 않고 87년까지 그냥 왔다고 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그거는 그런 배경을 이야기해 주면 되지 않을까요? 예. 초등학교에서는 그 고등학생 정도 되는 학생들하고 초등학생하고 수강하는 학생들이 상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는데 좀 민감한 부분. 예, 또 다른 질문 한 번만 더 하고 마치죠. 예. 저 질문 한 가지 아까 보니까 뭐 지금은 헌법이면 조선시대는 경국대전이라고 써두셨던데 네네. 거기에 어떤 의미가 네. 의미라기보다는 그래도 네. 아니 경국대전이 그거는 헌법과 같은 성격을 지닌 법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네. 아니 같은 레벨의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이제 저기도 뭔가를 규칙을 만들고 뭔가를 하려는 그런 법전이 있었다라는 의미지 헌법과 같은 위치다라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왕들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세자도 특히 많이 공부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 그래야 되나 자기국가 우월주의 뭐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역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과 버금가는
경국대전이라는 의미보다는 이렇게 운영되는 원리가 담겨져 있는 법전이 있었고 지금은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 헌법이 우리나라에 작동하고 그다음에 아우르는 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예, 아니 팩트입니다. 왜 질문을 드리냐면 갑자기 예전에 아픈 기억이 떠올라요.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 행정수도 이전한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갑자기 경국대전에 한성부가 서울을 경도를 간다라고 경국대전에 써져 있으니까 그 뭐야 그 당시에 그 행정수도 그 특별법 그 위원이다라고 판정 내린 적이 있어요. 혹시 그런 내용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갑자기 경국대전하고 헌법을 맞춰놔서 예전에 아픈 생각이 떠올라서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게 타당한 비유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가 운영되는 책자가 있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느낌을 얘기해 주셔도 될까요? 제가 처음 우리 선생님을 뵙기도 하고 제 초등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걸 들었을 때 어떤 생각? 최재숙 선생님 아까부터 말씀하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아니요. 저기 지금 강의한 내용이 몇 시간짜리 내용인가요? 몇 시간 분량이냐고요? 몇 시간 분량? 김희선 선생님 그 영상이 고르지 못해가지고 전파가 고르지 못해서 지금 전파가 고르지 그냥 못해서 넘어가세요. 예. 그 문제는 우리 그 나중에 그 강의안을 올릴 거니까 그때 한번 참고하시면. 김희 선생님 몇 시간 분량이냐고 물으시거든요. 오늘 강의한 내용이. 네. 이거는 제가 했던 것 중에 우리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은 거를 축약을 한 거고요. 원래는 전문 한차, 잠깐만요. 제가 전문 한차, 총강 한차, 그 다음에 기본권, 그 다음에 이제, 헌법에 나오는 그것들을 차시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한 2차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헌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되게 재밌게 구성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헌법에 나와 있는 그 총강부터 기본권까지는 또 다른 차수에 또 하는 거죠. 그거는 지금 오늘 얘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네네네. 네네. 네, 그래서 2차시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네. 예. 예, 시간이 늦어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다른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인터넷이 불안해서 중간중간 끊겨서 너무 죄송합니다. 예, 늦게 온 것도 죄송하고. 그게 강정미 쌤 다음 시간에 안내 좀 잠깐 해주시죠. 네, 죄송해요. 네. 아닙니다. 너무 잘해줬어. 그래도 초등학교 헌법교육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하시고 콘텐츠 개발도 하시고 하시는 쌤이어서 앞으로 몇 차례 더 하실 기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한 3분의 1 정도 못 하신 것 같으니까 계속 올해 안에 몇 번 더 뵙고 어떤 초등학교 헌법교육 콘텐츠를 어떻게 좀 만드시는지 이런 거 저희가 함께 볼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너무 급한 일정인데도 이렇게
어렵게 어려운 환경에서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저희 항상 같이 하시는 이명 이사님께서 선생님은 이제 퀴즈를 엄청 좋아하십니다. 퀴즈를 내시면서 하는 헌법교육, 이렇게 좀 다양한 헌법교육 강의를 다음 주에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이민영 선생님 괜찮겠어요? 오늘 보니까 아주 확진 판정 받고 아주 완쾌가 안 되신 것 같이 아까 말씀하시던데. 이미영 쌤 여기 지금 네, 계시죠? 목소리가 안 이쁘게 돌아왔는데요. 네, 걸걸한 목소리로 그냥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됐습니다. 예, 오늘 김희선 선생님 강의 감사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이사장님. 제가 긴급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하신 것들 보면 한반도 및 부속 도서에 대한 의견들이 좀 다르시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어떤 선생님 말씀이 마치 유엔이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승인한 것 때문에 그런다라고 언뜻 그런 말씀을 아까 하시던데, 제가 알고 있는 기억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948년도에 유엔이 한국이 합법정부라고 해줬던 거는 소위 말해서 38 이남에서 선거가 진행된 곳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인정해주는 결의안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나온 김에 차제에 다음 주에 만약에 이사장님 강의하실 때 1948년도 12월 아마 12일인가 그럴 거예요. 유엔 결의안이. 그래서 그 부분하고 헌법 조항의 충돌하고 한번 말씀을 한번 하시죠. 좋은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맞아요. 오해를 하신 분이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연도를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데 박정희가 아마 남한과 북한이 같이 유엔에 가입하면서 그렇게 승인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이 문제가 크게 부각된 거는 한일 수교를 체결할 때, 국교 정상화할 때, 국교를 정상화할 때 일본이 남한이 가져갈 수 있는 보상금의 범위는 쉽게 여기서 남한 것만 가져가야 거 아니냐. 훗날에 만약에 조선하고 자기네들이 수교하게 되면 그러면 또 내놔야 되잖아요. 만약 한반도 전체라고 보면.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 대한민국의 합법성, 영토 범위가 어디냐 이걸로. 그래서 결론이 그 당시에도 그 근거로 사용한 문구가 유엔 결의안, 그게 195호인가 그런 유엔 결의안이 있어요. 유엔 결의안의 내용으로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유엔 결의안의 내용은 38 이남입니다. 그 당시에 유엔 선거감시단에 감시하에 선거 치를 수 있었던 그 지역 내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인 거지 한반도 전체는 아니거든요. 그 시간은 다음 헌법 강의 시간에 아마 그게 지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장님이 자꾸 지금 한반도 및 부속도서 이거 올바른 조항 아니다라는 의견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닌 이유도 좀 상세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다음 헌법 강의 시간에 하면 그 부분이 또 다시 나올 겁니다. 그때 확인 좀 하고요.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김희선 강사님이 조금 늦고 했는 부분인데도 늦게까지 한 번도 나가시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희선 쌤 고맙고요. 참가하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페리. 최재숙 선생님 잠깐만요. 선생님 왜 잠깐 보자 그랬냐 하면은요. 선생님 역사 강의 역사 선생님 아니신가요? 아니요, 역사 선생님 아니에요. 나는 역사 선생님 아니고요. 아니 그냥 역사를 전공했긴 했지만 역사 선생님은 아니고요. 사회 담당하세요? 고등학교 선생님이세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시민단체에 있고요. 아, 그러세요? 네. 저는 네. 그 느낌이 지난번 말씀하신 중에 교직에 계시는 분이고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으로 또 이해했거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예. 않고 저희 그 남편이 예, 강의를 하죠. 헌법관 예, 교수. 예. 그래서 학교에서? 대학에서? 네, 대학에서. 예. 그러시구나. 예. 네네. 제가 그래 느껴서 선생님 지난번에 우리 질문했던 중에서 그 한민족.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를 잠깐 해주실 수 있을까 해서 그렇게 말씀드린데 다음 기회에 그 부분은 제가 강의할 때 준비해서 하도록 하고 토론하는 거니까 그때 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예. 네. 김필 선생님 좋은 그 질문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별 말씀이에요. 예, 수고하셨어요. 네, 참가하려면 또 뭐 의견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네, 항상 건강하십시오. 예, 편히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